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루아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첫 번째로 올렸던 저희 채널의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영상이고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회수 한 30, 40 나올까 했는데 거의 150회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채널의 가장 큰 주인공이죠. 제 딸 루아를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와이프의 의견이 있어서, 물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제 딸을 만나게 된 제 이야기를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조금 이야기가 길 수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조산이랑 이런 미숙아에 대한 보험금 지불이나 그런 나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물론 저희가 다 혜택을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딸을 만나게 된 거는 작년 4월 말쯤이에요. 원래 이 여자들은 마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 와이프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조금 아프면 이 주기가 많이 변칙적이에요. 규칙적이지 못하고 자주 한 달씩 미뤄지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아무래도 자주 있다 보니까 그냥 몸이 안 좋은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했는데 이게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테스트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줄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위에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 저렇게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아직도 지갑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멘붕이 와가지고 와이프랑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하지? 아, 아무 생각을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누구보다 빨리 제 가족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특히 딸이면 더 좋았지만 아들이어도 상관없는 게, 아들이었으면은 목욕탕 갈 때마다 항상 부러웠던 게 그 아빠들이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꼭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딸이기는 하지만 이제 딸이라서 다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머리를 묶어준다든지, 제가 나중에 이쁜 옷을 입혀서 엄마랑 이렇게 시밀러 룩이라고 하나요? 트윈 룩이라고 하죠. 그렇게 딱 입혀가지고 너무 이쁜 사진도 찍어주고 싶고, 제가 사진 찍는 걸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크게 해보고 싶은 거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공원에 아빠랑 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봤는데 돗자리를 피고 아빠랑 딸이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그렇게 그림이 막 엄청 뛰어난 그림이 아닌데 그 순간 제일 예쁜 그림인 것 같았어요. 제가 뭐 미술을 하는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그런 미적인 요소가 아닌, 봤을 때 그냥 그 분위기나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누구보다 빨리 제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도 선뜻 빨리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서론이 또 이렇게 길어지긴 했는데, 어, 병원을 갔어요. 확실하게 알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딱 갔는데 초음파에 진짜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은 아기 집이 있는 거죠. 그 아기 집을 딱 보는 순간, 아, 나 진짜 아빠구나. 내가 아빠가 됐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와이프는 걱정이 컸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죠. 제가 이기적이기도 했고 저희 이렇게 협의하고 약속된 그런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죠. 그래도 지금 제 눈앞에 그렇게 딸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머니들이 물어보시죠. 제가 일하는 게 아무래도 학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일하고 집에 가서 애기 보려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퇴근하고 육아 출근하러 갑니다. 이래요. 제가 출근해서 그렇게 아이를 보면 아내가 쉴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또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에서 그 아기를 재웠을 때 그 성취감이라 해야 되나?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사진이 이렇게 제가 자료화면으로 사진에 순서대로 나올 건데 점점점 커지는 그 제 아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태명으로 솜이라고 지었는데 누구보다 깨끗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제 뭐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아무렇지 않게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와이프는 입덧이 없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딱 드라마에서 보던 욱 하는 그 장면이 있죠. 정말로 그렇게 입덧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산부인과에 가서 너무 힘들다고 있던 약이 혹시 있냐고, 물론 너무 불안하기도 했지만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희도 산모가 불안해하면 약을 주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자신이 있고 저희가 믿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을 하기 때문에 드셔도 좋습니다.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이한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이를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해서 와이프가 약을 먹기 시작했죠. 진짜 그 약이 없었으면 와이프는 바로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먹고 약이 없으면 바로 구역질하고 토하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와이프를 토하는 걸 언뜻 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하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세요. 입던 약 먹으면 괜찮냐고. 근데 진짜로 괜찮았어요. 저희는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이 알약에 임산부 모양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한 것보다 부작용은 하나도 없고 와이프도 몸에 너무 잘 받고 밥도 잘 먹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선택하게 됐는데 혹시나 너무 심하신 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32주쯤 됐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배뭉침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배도 아파하고 너무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다가 그날 아침에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병원을 가야겠다. 제가 그래서 선뜻 빨리 병원 가자고. 제 와이프가 많이 참거든요. 괜찮다. 좀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는데 그 촉이라고 그러죠. 촉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와이프에게 조산이 온 거예요. 진통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는데 그날 바로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많은 조산을 겪으신 분들은 알 건데 라보파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시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고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멀미가 날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주사를 갈다가 여기 모여 있는 게 확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의 전화로 장모님이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태연아, 심박수가 200이 넘은 것 같아. 지금 응급차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 올 수 있니? 이러는데 제가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정말 눈에서 눈물밖에 안 흐르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제 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원래 3, 40분 걸리는데 20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와이프부터 찾았죠. 근데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에 아무래도 들어갈 수도 없기도 하고 계속 밖에서 기다리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만 계속 하게 되고 딱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가 저를 보고 무서워서 우는데 진짜 그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있죠. 아빠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안아주면서 나도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운 그 내색을 해야 되니까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마음을 안고 이제 레지던스 분께 이제 설명을 듣는데 막 아무래도 병원은 극단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조산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자궁에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들어오죠. 그 순간은 진짜 아무 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멘붕인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랙토실이라는 약이 비급여 품목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그 약을 맞으면 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처음에는 너무 걱정을 했죠. 근데 이 약을 안 맞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약을 맞다가 라보파를 조금씩 조금씩 다시 넣었는데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와이프가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너무 갑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퇴원을 하기로 했어요. 진통이 좀 많이 잦아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독병원을 가서 이제 다시 진찰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도 이제 장모님 댁이죠. 장모님 댁에 가서 같이 하루를 자는데 새벽에 막 소리가 요란한 거죠. 양수가 터졌어요. 그날 당일에 양수가 터지고 36주 2일 만에 저희 딸 루아가 태어났습니다. 조산이고 미숙아인데다가 주수는 좀 됐는데 키도 신장도 컸고 몸무게는 2.6kg고 딱 봐도 다른 애들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연분만을 하는데 그 순간이 아무 기억도 안 날 만큼 진짜로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계속 시간이 흐르고 그냥 딱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어떻게 잘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탯줄을 자르래서 자르고 끝나서 안도감에 아내를 안아서 우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라웠어. 자기 손만 잡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어.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안심하게 되더라. 그래 자기 손은 안 아프냐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아픈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바랬던 건 아기가 인큐베이터에는 안 들어가길 너무너무 바랬어요. 왜냐면 몸무게는 커트라인에 딱 돼가지고 근데 양수를 조금 먹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기도 했고 이제 딱 나오고 나서는 정말 작기 때문에 안아볼 수도 없고 안고 싶어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장모님이 한 달간 저희 집에서 고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40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제 딸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하루하루마다 지내고 있는데 진짜 꼭 아이를 낳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돈 걱정, 뭐 집 걱정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걱정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를 낳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줄이게 되고 차를 조금 더 연비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고 자꾸 하나하나를 이렇게 맞춰가게 되는 게 그게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면서 아빠가 엄마가 생기게 되는 자기도 모르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나라에서 그런 지원이 너무 많아요. 고위험 산모 조산으로 입원을 하면 다 대부분 다 보험 지원금으로 나와요. 저희는 3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서 다 받았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매달마다 나오고 전기세도 할인되고 그리고 이제 미숙아에 대한 그런 보건소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크고 뭐 입단약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 트랙토실이라고 하는 그 약이 비급여 품목인데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 고위험 산모 그 품목 안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정말로 저희는 병원비 걱정할 거 없이 다 완부를 했고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순간은 힘들고 아내가 입덧할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웃고 지나면 되잖아요. 결국 찾아오는 거는 진짜 큰 행복이에요. 저는 매일매일마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딱 눈만 마주치고 베네짓이라고 하는데도 날 보고 웃어주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래요. 기원하고 기도드릴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